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늘 남달라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코코 샤넬이 한 명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남들보다 노력해 대체할 수 없는 인물로 거듭난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공백으로 인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급하게 베르너를 영입했습니다. 첼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실패한 영입이라고 평가받았던 베르너는 토트넘 이적으로 지난 2022년 라이프치히로 복귀한 이후 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 전 열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의 영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오랜 기간 팀을 떠나면서 우리는 3톱에서 활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솔직히 말했습니다. 베르너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찾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이적은 그런 선택 중 하나였다며 베르너가 우리 스타일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베르너는 우리가 원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고 3톱의 모든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으며 공격진의 깊이를 더하는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베르너는 첼시에서 부진한 활약을 펼친 가운데 올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주로 교체 멤버로 활약하며 14경기에서 2골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에게 과거에 발생한 일은 상관없고 최고 수준에서 활약하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베르너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더선은 토트넘이 베르너를 설득하는 데 있어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통화에서 2분 만에 이적을 결심했다며 이적 배경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베르너를 영입했지만 솔직히 그가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할 것으로 봤습니다. 영국 언론 미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는 베르너가 정기적으로 경기에 출전해 골을 넣었다면 여기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베르너가 꾸준히 골을 넣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포스테코글루의 예상은 이번 메뉴전을 통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을 국가대표팀에 보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는 난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스타는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유와 토트넘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를 끝마치고 베르너의 실축을 조명했습니다. 이달 라이프치히에서 토트넘으로 임대온 베르너는 이날 손흥민의 자리인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1대1 팽팽하던 전반 21분 절호의 데뷔골 기회를 잡았습니다. 상대 진영 좌측을 파고들던 베르너는 가운데로 방향을 튼 뒤 오른발을 휘둘렀지만 힘이 실린 베르너의 슛은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마커스 레시포드에게 실점해 1대2로 끌려가던 전반 45분엔 상대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마크맨을 앞에 두고 왼쪽으로 파고든 뒤 왼발 슛을 시도했으나 우측 골대 밖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데일리스타는 베르너의 활약을 본 팬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오늘 봤듯이 베르너는 골을 넣지 못하고 1대1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며 내가 맨유 팬이라면 움츠러들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내가 베르너보다 축구를 잘한다고 말하는 팬도 있었습니다. 베르너는 후반 발리슛을 포함해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5개의 슛을 쐈습니다. 토트넘 전체 슛 16개에 약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슈팅 지분이 많았지만 번번이 0점 조준에 실패하며 유효슛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베르너에게 평점 6.7점을 매겼는데 토트넘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 7번째로 낮은 점수입니다. 아쉬운 건 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르너가 손흥민의 대체자가 될 수 없었지만 맨유는 토트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드와이트 요크는 손흥민의 영입을 촉구했습니다. 맨유는 지난달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화학기업 이네오스의 짐 래클리프 회장이 맨유 지분 25%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맨유는 2006년부터 글레이저 가문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글레이저 가문은 구단의 상업적인 가치에만 집중한 운영으로 팬들의 비판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떠난 이후 글레이저 가문의 답답한 운영은 더욱 심해졌고 맨유는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글레이저 가문은 구단 매각을 발표했고 오랜 협상 끝에 래클리프 회장이 구단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인수 투자금 13억 달러와 추가 지원급 3억 달러를 포함해 총 16억 달러, 하나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맨유의 오랜 팬으로 알려진 래클리프가 구단 경영권을 잡은 만큼 맨유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수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선수단 개혁에도 힘을 쓸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크가 손흥민 영입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더선에 따르면
요크는 만약 내가 책임지고 선수 3명을 영입해야 한다면 빅터 오시멘과 르로이 사네 그리고 손흥민을 영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맨유의 현재 공격진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맨유는 올 시즌 내내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수 영입에 헛발질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지난 10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의 이적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특히 이적료만 5천만 파운드, 하나 837억 원 이상 투자한 선수들을 집중 분석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맨유는 이제 10억 파운드, 하나 1조 6,757억 원을 넘게 썼습니다. 영입에 이적료 5천만 파운드를 지출한 선수만 14명이고 이 중 성공적인 영입이라 평가받는 선수는 단 2명입니다. 에릭 텐 하흐 감독 시절엔 5천만 파운드 이상 쓴 외부 영입 선수가 4명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낸 건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제이든 산초는 7,300만 파운드라는 거금을 쓰며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맨유로 이적한 직후부터 산초의 추락은 시작됐습니다. 산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전혀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산초 사용법을 모르는 감독처럼 보였고 산초는 가끔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긴 했지만 일관성이 떨어졌습니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맨유 지휘봉을 잡은 뒤에도 산초의 경기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초는 계속된 부진과 반복되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명단 발탁에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텐 하흐 감독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산초가 당분간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개인 훈련을 허락했습니다. 시즌 도중에 2달 동안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산초는 이제야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3-2024 시즌에도 산초는 활약이 썩 좋지 않았고 이에 텐 하흐 감독은 지난 4라운드 아스널 원정길에 산초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텐 하흐 감독은 산초가 훈련 성과 기준으로 소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산초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감독에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개인 SNS를 통해 여러분이 본 모든 것을 다 고지곳대로 믿지 말아야 하며 나는 내가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고 텐 하흐 감독의 발언을 저격했습니다. 텐 하흐 감독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산초를 1군에서 제외하겠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선수단과 맨유 구단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중재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맨유는 산초를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에 매각하려고 시도했지만 산초가 이적을 거부했습니다. 산초는 계속해서 텐 하흐 감독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고 맨유는 산초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초는 맨유에서 더 이상 뛸 생각이 없는 선수처럼 보였고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 산초의 친정팀인 도르트문트에서 손짓을 보냈고 결국 친정팀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맨유에 속이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아인 산초가 도르트문트 이적 후 22분 만에 도움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7라운드에서 SV 다름슈타트의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맨유를 떠나 친정팀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한 산초는 후반전 교체 출전에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팀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은 35분을 뛴 산초에게 평점 7.7을 주며 호평했습니다. 경기 감각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산초는 투입 22분 만에 상대 배우 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들더니 정확한 크로스로 루이스의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산초는 도르트문트 복귀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뒤 활짝 웃었습니다. 기세를 탄 도르트문트는 후반 종료 직전 요수파 무코코의 골까지 더하며 3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분데스리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는 승전골을 울리며 사위권 싸움에 불을 지폈습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돌아온 제이든 산초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경기 전 한스 요아임 바츠케 도르트문트 CEO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산초가 규율을 따르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츠케 CEO는 산초의 안에 있는 시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끔 늦을 수 있다면서 일부 언론인들이 2017년 바르셀로나 이적을 강행하기 위해 파업했던 우스만 덴벨레와 혼동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츠케 CEO의 이번 평가는 텐 하흐 감독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맨유에서 기강을 어지럽힌 산초였으나 도르트문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출전하자마자 공격 포인트까지 올렸기에 맨유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위기에 봉착한 맨유가 맨유의 레전드의 말을 듣고 손흥민을 영입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맨유는 앞으로도 힘들어 보입니다. 잘하던 선수들도 맨유로 가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사대가 안 맞는 것인지는 몰라도 선수들이 맨유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베르너는 퍼스트 터치가 너무 안 좋아 보입니다. 패스를 받을 때 한 번에 자기 소유로 못 만듭니다. 공간이 충분한데 불안하게 공을 받아서 템포를 끊어먹고 리턴 패스도 안 되며 돌파도 안 되고 결정력 또한 아쉽습니다. 손흥민이 있었으면 넣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지배한 경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베르너는 그냥 첼시 때 폼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토트넘으로 돌아가 팀의 기강과 플레이를 제대로 잡길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